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현재 두산그룹에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두산그룹의 채용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세였습니다. 특정한 계열사가 특정 직무, R&D의 석사 채용만 일부 진행하는 게 최근간의 흐름이었는데 또 현대 중공업그룹으로 편입된 두산인프라코의 채용이 지난 6월께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그룹사 차원으로 채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월 1일 금요일까지로 접수가 마감이 예정입니다. 두산 주식회사 두산의 BG 부문, 전자 BG 부문, 그리고 관리본부,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로지스틱스 솔루션, 로보틱스에서 총 5개 부문의 채용과 산학 장학생 채용, 오늘 소개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산학 장학생 채용도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차쌤을 보면 굉장히 영혼 없는 듯이 말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네. 오늘은 영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 회사가 잘 돼야 야구단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오글거리겠지만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다 빼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중공업 산업의 주요 핵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산그룹의 사업이 일개 팬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의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현재 조금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와 그룹사의 사업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들까지 이 5개 계열사의 채용이 우연히 등장한 채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별다른 사심은 없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두산에 지원하는 분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팬들만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팬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생업이 있으시고 네. 각자의 삶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요. 먼 발치에서 응원하는 게 대부분일 거고요. 아무래도 인문계열 분들과 이공계열 분들의 온도는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공계열 분들 중에서도 화학과 화학공학, 신소재공학을 전공한 분들에겐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는 폭도 넓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의 사업들이 한 번쯤은 지원해 볼 법한 그런 곳들이고요. 석사 학위를 마치신, 학위를 확보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지원의 계기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컴퓨터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을 전공한 분들께는 생각보다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계열사라고 할 만한 곳들의 채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지원을 해야 할까의 고민이 있으실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인문상경 계열 분들의 경우는 재무, 회계 그리고 인사 직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해외 영업도 일부 있곤 합니다만 계열사마다 채용하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큰 뜻을 품어야 하나라는 고민도 있을 거고요. 경쟁률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만큼 경쟁률은 또 높아질 겁니다. 소신 지원을 하시려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에 의식하시기보단 내가 원래 희망했던 다른 대기업군과 연장선에 서서 지원을 한다는 조금은 우선순위에선 좀 밀려 있는 상태의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나누면 인문계와 이공계로 나누어서 좀 인문계 취준생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공계 내에서도 학과별로 조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그룹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기 전에 두산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찬찬히 한번 짚어보죠. 예, 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오래된 그룹입니다. 조선시대 때 설립이 되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한말인 1896년 8월에 창업주인 매헌 박승직 선생께서 서울 종로의 박승직 상점이라는 포목상을 운영하시게 됩니다. 주로 영국과 일본의 수입 면을 제공하는 면직물 관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제시대가 도래하면서 단골들에게 제공하던 화장품인 박가분, 바르면 이쁘다라는 이 박가분 화장품이 대박이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후반기가 되면서 상회를 여시게 되고 해방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들이 이어가게 되겠죠. 그 과정 중에 오늘날의 기업의 모토 이름인 두산이라는 이름을 도입하시게 됩니다. 이 두산은 곡물의 측정 단위인 두와 산, 해서 한 말 한 말 쌓아서 산을 이룬다라는 뜻의 회사의 이름을 담고 있지요. 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달리 오늘날의 사업의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시류에 맞게 그리고 트렌디하게 회사의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변화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오비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동양맥주 인수를 필두로 경공업 중심의 사업들을 이어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만나볼 수 있었던 다양한 패스트푸드 브랜드들, 그리고 다양한 이런 맥주, 잡지사,
뭐 문제집사, 뭐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이어오다가 IMF 전후로 회사가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경공업에서 중공업 단위로 바뀐 것들,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두산이라는 그룹이 궁금했다면 생각해 보실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중공업과 플랜트 기업으로 변신을 해서 2007년도에는 팝캣이라는 미국 잉거솔런드사의 대표 브랜드를 당시 돈 6조 원의 거금을 들여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사업에 조금 유동성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 기조,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에 발맞추어 볼 때 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사업을 이어오던 기존 사업의 위기와 달리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의 변화 속에서 회사의 신성장 동력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와 어떤 분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 전후로는 두산건설의 유동성 악재를 두산중공업이 막아냈고요. 이러다가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또 다른 계열사들이 새롭게 또 도움을 주는 이런 변화와 위기 속에 두산그룹이 현재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두산그룹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최근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큰 위기를 맞는 건 아닐지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경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자금난 이슈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2020년을 필두로 자금난이 회복이 되었고요. 2021년 1분기만 하더라도 2020년의 영업이익을 상회하면서 실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403.6%가 상승한 약 4천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경영위기의 어떤 악조건이라고 했던 두산중공업이 550%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를 거두면서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 그리고 각종 기존에 있던 사업 부지 등을 매각하고 분당에 새로운 사옥이 또 들어서는 이런 좀 새로운 모멘텀의 변화 속에서 두산그룹의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두산이 굉장히 오랜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들었는데 그런 만큼 이번 하반기에 좀 많은 수의 인원을 채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채용 계열사들을 보니까 두산 전자비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야구단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익숙하게 뭐 마주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기반이 되는 주요 사업마다 요소에 포진해 있는 두산그룹의 계열사들 혹은 두산 지주사 산하에 있는 비즈니스 그룹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두산전자 BG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BG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 그룹을 의미합니다. 197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85년도에 두산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지주사인 두산 주식회사가 이제 이 회사를 품음으로써 주식회사, 지주회사임에도 사업을 또 따로 운영하고 있는 좀 독특한 관리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코오롱전자를 이수하면서 오늘날의 주요 사업의 특징들의 요소들, 주요 제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사업의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PCB, 즉 어떤 전자제품의 필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쇄 회로 기판인 이 PCB 안에 들어갈 요소인 CCL인 동박적 층판, 주요 소재인 이 동박적 층판, 이 CCL, 이 코퍼 클레이드 라미네이트 이 내용물을 주로 생산하면서 스마트 기기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주요 제품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PCB와 관련한 어떤 내용들의 CCL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주요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부품 생산 사업을 이어가는 알짜 중에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채용 소식에서도 R&D 인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확실히 기술 개발적인 요소에서 우수한 품질 경쟁력으로 업계 내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거래처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뭐 PCB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덕전자 같은 회사가 주요 계열 회사 거래하는 주로 거래선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건 두산관리본부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 이번 채용 공고의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관리본부라고 한다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산그룹 특유의 이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주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사, 비즈니스 그룹이 또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입장에서는 재무와 회계적인 이슈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오늘날의 이런 유동 건전성이 악화되던 과정 중에서 회사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주식회사 차원, 그룹사 차원에서 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이 두산관리본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곳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연료전지, 발전설비, 해수 담수화 설비 등을 주로 사업으로 취급하는 곳인데요. 최근에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된 지원 사업보다는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토대로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수소 연료전지의 신뢰성을 갖추고 2.6kW급 수소 연료전지인 DP30 파워팩을 양산하고 상용화한 것을 시작으로요. 다양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로봇 전문 회사인 중산중공업 카이청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수소 연료를 바탕으로 한 로봇 회사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로봇 관련 비즈니스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2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수소 드론으로 바닷길 관제 업무를 추진하는 등 수소 연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연료전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 로봇과 관련된 계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 회사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요 비즈니스의 하나는 바로 협동 로봇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첫 출시를 했고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국가, 미국과 유럽 등지 25개국에서 출시와 함께 다양한 사업의 확장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 협동 로봇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세의료원과 제휴를 맺는다거나 교촌치킨과도 제휴를 맺어서 로봇이 치킨의 초벌 튀김이 아니라 마무리 튀김 작업에 참여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우리가 좀 만나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 로봇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자동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이끌고 이어갈 수 있다는 점으로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 이 점을 좀 중시해 주면서 좋겠고요. 결국 회사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전자 비지는 두산그룹 사업에 현재 해당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요. 나머지 계열사들과 또 뭐 뒤쪽에 아직 소개 못 드린 두산의 로지스틱스 솔루션 같은 기업은 두산그룹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물류센터를 설계하고 컨설팅하는 일들부터 뭐 이를테면 나이키 코리아의 2,000 고객 서비스 센터를 최근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 서비스 센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물류 자동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 관리, 구축 등의 다양한 업무 협약과 제휴를 맺은 걸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물류센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새로운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로서 물류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 이제 막 시작을 한 발전 단계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두산 베어스는 채용이 없네요. 만약 있었다면 차승이 가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는 연간 회원으로서 제 마음을 담아보고자 하는데 내년엔 야구장 갈 수 있겠죠. 네. 네. 이 방송 LG 팬분들도 보실 텐데 LG 화이팅합니다. 자, 어쨌든 너무 두산 쪽으로만 했을까봐 우려되는 마음에. 여기 저도 감사합니다. LG 팬 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이 두산그룹이 경영 철학을 갖고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떤 사업을 이어왔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해당 사업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비추어 본다면 해당 사업이 단순히 그냥 수익만을 바라본다기보다는 해당 사업이 갖고 있는 사업의 특징이 결국 국가 기반의 사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중공업과 플랜트라는 한 카테고리를 책임진다기보단 연계되는 사업들 간의 다양성 속에서 어느 정도 두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사업이 자신들의 역할을 갖고 있다면 그 역할 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쪽으로, 다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안 좋은 조건들에 대해서 좀 부채를 갚는 어떤 결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업은 성과가 있는데도 조금은 이익이 남지 않는 그런 구조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갔던 것이 한동안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저희 컨텐츠 방송에서 이 두산그룹의 채용을 다루게 된다는 건 그만큼 미래에 대한 사업 발전 가능성과 회사의 다양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까지는 두산그룹 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핵심 가치, 이 경영
경영 철학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 크레도라는 것입니다. 120년을 이어온 두산의 경영 철학과 이 사업 방식을 계승하고 명문화하기 위한 것을 두산 크레도, 쉽게 말해서 핵심 가치와 인재상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과 함께 어떤 키워드와 내용들이 있는지 간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가치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에선 결국 두산 크레도의 구성인 목표 그리고 핵심 가치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바로 크레도의 하위 개념 조건인 핵심 가치의 요소들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뭐 인화, 이익, 기술과 혁신,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2번 문항이나 1번 문항의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2번 문항의 성격의 장단점 등을 어필하는 데 있어 우리 공학계열 분들 중심으로 볼 땐 할 이야기거리가 없는 게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핵심 가치, 그리고 두산 크레도, 어떤 경영 철학 내에서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기업, 자랑스러운 두산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좀 기여의 마인드가 곳곳에 품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 가치를 보면 인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두산그룹의 인재상은 과연 어떤지 또 궁금해요. 네, 한동안 그 광고 키워드에도 나왔던 사람의 미래다라는 말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다라고 할 만큼 인재 채용에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두산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재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본다면요. 일단 두산그룹 인재상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cultivating people,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육상한다. 인화를 실천하고 당당하고 따뜻함으로 진정한 팀워크를 이룬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눈높이를 올린다. 소통, 그리고 현명한 근성. 자, 이러한 키워드들은 사실 여타 다른 대기업들과 큰 차이가 뭐 있냐? 이렇게 좀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뜯어다 보면 회사 차원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부분들,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특징이자 구성원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며, 구성원은 평소에 그동안 지내오면서도 이러한 요소들과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목표 지향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어떤 두산 측의 의지, 그리고 인재 경영의 모토를 해당 인재상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재상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산그룹이 어떤 경영 전략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산그룹의 경영 전략은 2G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이 곧 회사 성장이라는 어떤 모토 아래 나와 있는 경영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두산의 전략, 사람의 성장, 즉 회사의 성장, 그리고 그 회사의 성장이 다시 개인의 성장의 기회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선순환 구조, 이 내용들이 어쩌면 나 혼자 그냥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단 나 개인의 성장은 물론 나의 개인의 성장을 보다 더 높이 키워줄 회사의 발전까지 연계시켜 생각한다는 기여의 가치를 한 번쯤은 생각하게끔 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겠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오늘 주로 채용을 이뤄가고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사업들, 수소연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큰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람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고 있는 두산그룹의 경영 철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이 어떤 기업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채용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 먼저 이제 두산전자 비즈부터 한번 채용 소식 짚어볼게요. 네. 준비된 화면과 함께 두산전자 비즈니스 그룹 부문은 어떤 직무의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 부분에 크게 3개 직무에 나눠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R&D에서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그리고 신뢰성 분석, 그리고 테크니컬 서비스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R&D면 R&D인데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결국 R&D 직무 안에서도 R&D의 파워가 그만큼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규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품 개발 부문과 관련해서는 PCB용 복합 CCL 소재, 반도체 패키징을 이용한 소재, 이런 주로 소재 연구와 제품 개발과 관련한 화학, 화공, 에너지공학, 재료공학, 신소재, 고분자 관련된 전공자들의 석사 학위 취득하신 예정자 혹은 취득하신 분에 대한 채용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공학적인 사고와 함께 분석적인 사고를 갖춘 지원자로서 본인의 연구 어떤 주제라든지 성과와 이 두산전자 BG 부문의
어떤 주요 사업의 소재 개발이나 이런 요소들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라는 점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리고자 지원한다라는 지원 의지와 함께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성 분석의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제품 분석을 타 부서라든지 여타 다른 기관이나 바깥 외부 조건들에서 두산전자 비주 부문의 제품들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제품의 타당성, 품질에 대한 경쟁력 등을 요구받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실험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등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신뢰성 분석의 요소로서 다양한 형태의 수행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역시나 석사 학위자를 좀 우대하고 있고, 아무래도 전문성 측면에서 좀 더 요구가 될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제품 개발이 아니고 왜 신뢰성 분석 쪽으로 본인이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적어주시느냐가 어떤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크니컬 서비스의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고객사들이 뭘 요구를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날것의 요구사항을 R&D적인 용어로 이해해서 R&D 제품 개발 쪽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제품 개발 쪽에서 나온 R&D적인 언어를 다시 고객사에게 이해하기 쉽게 피드백을 해주는 어떤 중간에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약간의 세일즈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직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화학, 화학공학, 신소재, 고분자, 확실히 해당 제품 분야에 대한 전공 기본 이해도를 갖춘 사람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있겠고요. 역시나 R&D의 다른 부문들을 갖춘 여러 타 대기업들도 많은데 굳이 주식회사 두산 BG, 전자의 BG 부분까지 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이유 부분을 좀 회사의 사업 성과나 현황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고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으로 지원 동기를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나머지 부분인데요. 특이한 점은 생산 기술 부분인데 석사 학위자를 채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설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춤으로써 공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설계가 기본인 점을 감안할 땐 석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R&D가 아니라 생산 기술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 보고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석사분이기 때문에 생산 현장 업무가 괜찮겠느냐라는 면접 질문을 마음에 두고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재무는 말 그대로 재무입니다. 이 재무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과 재무 관리, 리스크 테이킹과 관련된 업무 수행인데 딱 보아도 2분 정도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아쉬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업 마케팅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공학 전공자들, 해당 공학 전공자들에게 어느 정도 채용의 기회가 있는 제품 스펙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사와 원활한 B2B 영업을 그리고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 관리본부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두산관리본부는 심플합니다. 심플. 재무와 네. 회계 직무가 채용이 되고 있는데요. 재무와 회계가 나누어 진행된다는 건 재무 역할과 회계 역할이 나누어 진행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간헐적으로 뽑겠다라는 것이고요. 수행 업무 역시 재무 회계에서 나올 법한 업무들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자금에서 한 분, IR에서 한 분 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회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같은 자회사 결산 업무와는 별건의 업무들까지 수행한다면 2분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되지만 많이 뽑았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인데요. 앞서 설명해 주실 때 모빌리티에 필요한 전지나 솔루션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직무에서 채용이 진행되나요? 네,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어떤 공고 소개셨습니다. 2개의 직무들, 그 R&D에선 2개 직무, 그리고 나머지 직무에서 3개 직무의 채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R&D 연료전지 개발, 전장제어 개발로서 R&D 인력을 0명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0명이라고 채용을 한다고 하면 7명, 8명?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채용하는 규모와 인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인원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오히려 문과분들은 이 해외 영업과 영업 HR 직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한 번쯤은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HR 부문에 채용 옆에 CMB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임금과 복리후생, 보상에 대한 업무들을 말하는데요. 확실히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지 않은 지원자가 지원을 하면 서류에서 탈락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었다라는 측면을 자기소개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지 못하신다면 지원하지 않느니만 못하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HR 대여 조직 문화를 따로 뽑는 걸 보아선 인사도 한 2분 정도 채용이 예상되고 나머지도 적게는 2~3명, 많게는 5명 내외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참 이제는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이 채용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채용 규모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스템 설계와 PM 직무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화 어떤 물류센터의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 관련해서 설계 업무 그리고 자동화 설비 프로젝트 관리, 즉 PM으로서 해당 업무가 특정한 프로세스 혹은 고객사와의 어떤 협약에 따라 특정한 기간 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매니징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지 관련 전공자분들에 대한 우대와 사항이 나와 있고요. 다른 어떤 계열사들과 달리 석사 채용보다는 학사 졸업자의 채용으로 확인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이제 두산그룹 채용의 마지막 계열사 두산 로보틱스인데 아무래도 엔지니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채용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R&D에서도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라든지 전반적인 직무 내에서 해당 전공자와 전공 적합도 중심으로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회사도 이 전공 적합자들에게 필요한 인원에 맞게 소수의 채용이 이루어지겠지만 본인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주어진 조건에 맞게 본인의 전공의 강점을 살려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보여주시면 좋겠죠. 무엇보다도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해서 R&D 인력으로서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니즈를 창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 사업의 특징에 맞게 로봇체와 알고리즘을 개발해내고 어떤 상용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프레임워크 소프트 개발의 경우도 폭넓은 시야로 본인이 좀 폭넓은 수용성이 있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개발할 줄 아는 그런 인재로서의 강점을 뽐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열사별로 전공이나 우대 사항 같은 걸 살펴봤고요. 이제 계열사별로 살펴봤으니까 전체적인 지원 자격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원 자격에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12월 입사가 가능한 사람이냐라는 점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 전후로 입사를 시키겠다는 회사 측의 의지로 보이고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조금은 올드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은 바로 영어 말하기 점수가 어떤 공통 기준에 나와 있다라는 점입니다. 토익 스피킹 기준 인문 130, 이공 110점, 오픽으론 인문 IM, 이공계는 IL 기준입니다. 계열사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고요. 영어 말하기 점수를 간과하셨던 석사분들 한 번이라도 시험을 보신다면 이 정도 점수대는 확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강점을 믿으시고 빠르게 어학 점수를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중복 지원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예, 채용 절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타 기업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사 지원서를 지원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바로 입사 지원서 끝에 나오는 두산 DBS입니다. 바로 두산 바이오데이터 서베이라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성검사의 성격을 띠면서 다양한 특정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건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사 지원서를 완료하고 이 서베이에도 응답을 끝내야만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밖에는 대기업들의 어떤 적성검사 난이도 최상위를 자랑한다는 두산 D캣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문제의 유형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집 한 권을 사서 반복해서 풀기보단 다양한 유형을 접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는 1차 면접과 최종 면접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시국 탓에 비대면 혹은 면접 날짜의 변화 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신체 검사 이후에 12월 입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산그룹 채용이 갖는 특징도 설명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공계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고요. DBS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입력을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서는 좀 미리미리 작성을 하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원서 작성이 어렵다면 저희 투데이 잡스와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작성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밖에 유의할 점들은 지원 자격 사항들 그리고 어학 점수의 사항들 이런 최소한의 조건들만 잘 갖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항이 많지가 않고 글자 수도 적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 특히 신경을 써서 본인의 지원 동기가 단순히 좋아서 지원했다가 아니라 본인의 강점 혹은 전공 적합도 등을 적극 발휘할 수 있다. 혹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자신의 개인의 성장, 회사의 성장 이런 투지와 관련된 요소들 그리고 두산 박종원 회장님의 말씀하셨던 신사업 동력의 확보 등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 동기까지 잘 챙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